장악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마구 설파할 때는 그에 대해서 또 나름의 비판도 하고 반박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표를 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워본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본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유, 사실 저는 저격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격을 잘하는 공격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최강의 공격수, 보수 정당에서 늘 싸워서 이기는 보수 최강의 공격수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나와서 온갖 말을 합니다. 말의 성찬이 결국에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 정치는 주먹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큰 소리로 외치기나 하고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론적 근거도 없이 마구 떠든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이론과 논리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더 강력한 열정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제가 나가서 대적하면 싸워서 이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주눅 들어보거나 패배했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늘 싸워서 결국에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당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고 이 나라 보수진영이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혼자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보수진영 국민의힘이 싸움에서 치게 되면 지금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는 저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고 국회를 시가트로 만들고 대통령 임기가 빨리 끝나야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아서 교도소 가기 전에 재판이 끝나고 그럼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어 있는 재판으로 무효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님은 자기가 곧 교도소 가야 되는데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도 받아서 끝나야 자기가 교도소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제가 그만큼 많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만큼 죄를 지어도 전부 형사처벌을 받지만 자기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라 법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에 폭력 좌지우지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야당이 집권을 하면 공산화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산화는 둘째치고 나라가 얼마나 칭찬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럴 바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책방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죄인은 다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 다 죄인들이 있는데 무슨 놈의 국회에 그 죄인들 잡아놓지 왜 교도소에 멀쩡한 사람들 집어넣는 거냐. 이럴 바에는 다 책방해라.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또 국정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리를 서문시장 왔다가 김재원 전 국회의원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설을까지 듣게 되네.
조국장에 합쳐서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데. 특검법을 만들고 또 특검법을 만들고 판사 검사 탄핵 온갖 탄핵을 계속 아, 옛날에 참 박근혜도 잘 나갔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고원들을 출마하는 모양. 도전하는 게 좋다. 도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전략적으로 당의 미래와 당의 모든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모든 구조를 전략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전략적 본부장을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에 그날의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 본부장이 전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변인, 당대표, 당지도부에게 우리 당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매일매일 전략을 정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서 그 전략을 의논을 해서 당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논평이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이 분당이 되고 많은 의원과 당 지도부가 그냥 정치인 뭐 개인적인 포블러를 떠나 나는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들을만 하죠. 나는 무당파라. 여든 야든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 사람은 낙선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거 보면 열정이 대단하다.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 당의 최고회의를 늘 전략을 토론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전략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자는 최고회의를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최고위원을 책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전당대회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대표 후보자들이 배신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포기다 하고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하고 나면요 아무리 선거가 잘 치러져도 꿀팁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당은 전당대회라는 것은 큰 영광만의 모든 대통령 의원에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쇠를 만들어내고 방금주된 쇠를 만들어내고 그 쇠를 무기로 갈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제가 전당대회인데 이번 전당대회 끝나도 당의 분열상, 당의 분열 또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대부분 경력이 정치 경험이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 있고 조정력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최고위원을 해보고 정치 현장에서 20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뛰어온 제가 이런 갈등을 모두 해소해서 우리 당이 하나로 앞으로 나가도록 제가 꼭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된 지 불과 한 달,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재선 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보궐선거로 들어오셔서 정치 경력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역사가 있고 우리 당이 지켜온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자산이 있습니다. 집단지성에 의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수많은 정치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유산 아래서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성을 제대로 가슴에 담지 않은 분들이 우리 당을 반드시 잘 이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있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역할을 잘해서 우리 당이
늘 이기고 항상 이기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서문시장의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성원해 주시니 용기를 얻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잘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이 싸움은 한동훈의 사람은 아니고 박경원 의원도 잘합니다. 또 선정아. 어쨌든 우리 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3선에 도전하는 우리 당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원래 우리 당은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에 제왕적 총재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의 총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의 총재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바람에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왕적 총재가 당을 잘 이끌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간다면 당의 미래가 밝았을 텐데 결국에 2번이나 대선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란을 거친 끝에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집단지성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합의제로 당을 운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등장하게 된 경위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잘못 판단하거나 당대표가 전행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견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누구 당대표를 찍으면 최고위원도 이쪽에 찍어주세요 해서 독자적으로 당선될 수 없는 분이 최고위원으로 당대표의 인기에 의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가면 그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어떤 방향이나 결정을 뒷받침하고 당대표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당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아예 할 수가 없어집니다. 즉 우리 당의 그동안의 역사적인 오랜 유산, 집단지성에 의해 우리 당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 역사적인 전통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표 선출하고 최고위원도 제대로 보고 뽑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당대표의 전행을 막을 수도 있고 당대표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당이 온전하게 잘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을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해본 경력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도 좋습니다만 경력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6명이나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위원 선거 4명, 물론 이 4명 중에 여성을 1명 포함해서 4명을 선출하게 하고 청년으로 최고위원을 뽑도록 해서 청년 최고위원도 1명 뽑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해서 최고위원을 1명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당의 구석구석에서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애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서 당의 결정 과정에 하나가 되도록 전부 다 의견도 제시하고 조정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